자, 전체 확률 조건부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서 다시 A하고 B가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분자에 올려주면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전제가 일단 A가 일어나야 돼. 그 상황에서 A, B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가 됩니다. 이걸 쓸 때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P, B, given A라고 합니다. given이 영어로 주어진이잖아. 그러니까 A가 주어진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PB given A라고 우리가 불러요. 반대로 B가 먼저 일어난 상황에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요. 이렇게. 그거면 이거는 PA given B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뒤에 게 분모로 들어갑니다. B가 주어진 상태에서 A, B가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쓰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알죠? 어떤 거냐면 밑에 예시가 하나 있거든. 이거 보면 제일 쉬워요. 자, 우리는 이 전체 인원에서 한국인을 고를 거예요. 근데 그 한국인 중에서도 남자를 고를 겁니다. 그렇지? 전제가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자, 탑승객 중에서 임의로 뽑은 사람이 한국인일 때로 끊어주면 얘가 보통 분모예요. PA라고 지금 사건이. 한국인이면 확률이 얼마냐면 전체 인원이 100명인데 그 중에 65명이구나. 100분의 65가 A의 확률이 됩니다. 그 와중에 다시 그 한국인 중에서도 남자의 확률입니다. 남자만 보는 게 아니고 한국인인데 남자인 거야. 몇 명이야 여기서? 40명이죠. 그치? 그럼 전체 인원 100명 중에서 우리는 40명, 즉 PA 교비를 가져오는 거야. 한국인이면서 남자. 그래서 100분의 40. 그래서 약분하면 65분의 40이 되겠고요. 5로 약분했을 때 13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사건에서 다시 함께 일어나는 거. 그렇죠? 각각의 확률이 아니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말 뜻을 되게 막 지금은 명확한데 나중에 되면 이게 막 조건 뭔지 아닌지도 막 헷갈려. 말을 되게 막 꼬아내. 그걸 해석하는 걸 길러야 되긴. 그것만 잘하면 조건부는 쉬워요. 알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안녕. 지중에 앉아. 여기 자리 없어가지고. 지호지. 오케이.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 확률이 0.4의 확률이고 PB가 0.5의 확률, 교비는 0.2 확률입니다. PB 기분 A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PA 확률이 분모로 들어가고 교비가 분자로 올라갈 거니까 0.4분의 0.2, 즉 2분의 1, 0.5가 될 거고요. 반대로 PA 기분 B라고 하면 B 사건을 분모에 내리고요. 그 다음에 A 교비를 분자에 올리는 겁니다. 계산 방식은. 그래서 0.5분의 0.2가 돼서 얘는 5분의 2, 0.4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교비랑 PB 기분 A 교비를 뭐 이걸 잘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지? 얘는 교비는 뭐야? 함께 일어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렇지? PB 기분 A는 뭐예요? A가 일어난 사건에서 A 교비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약간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뭐 곱셈 정리 이거는 굳이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 했잖아 우리가 앞에서 PB 기분 A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PA에다가 PA 교비를 구한다면서.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치? 반대로 PA 기분 B를 줬는데 우리는 PB분의 PA 교비가 되겠죠? 그 상황에서 A 교비를 구하고 싶어. 확률을. 그러면 둘이 곱하면 돼요. 뭐 외울라 하면 뒤에 거에다가 PA 곱하면 되고요. 뒤에 거에다가 PB 곱하면 PA 교비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공식이거든. 근데 공식 외울 필요 없잖아, 그치? 맞추면 돼. 얘가 PA면 뒤에가 A겠구나. PB면 뒤에가 B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 부르는데 굳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는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알았죠? 요런 거 한번 볼까? 189번에 앞쪽에 잠깐 한 개만 볼게.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비를 임의로 한 개를 뽑을 때 2번 뽑을 겁니다. 한 개씩 2번을. 자,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은 사건을 A라 하고 두 번째를 B라 합시다. 대신에 뽑은 제비 넣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 부릅니다. 알았죠? 다시 넣으면 복원 추출, 넣지 않으면 비복원 추출이라 불러요. 자, 일단 PA부터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할 겁니다.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겠죠. 그치? 넌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니까. 자, PB 기분 A입니다.
자, 뭐예요 이거는? 첫 번째 사건에서 당첨제비 뽑았어. 근데 두 번째도 뭡니까? 당첨제비가 되는 거지. 맞죠? 얼마야 얘는? 10분의 1분의 가 되겠고 이렇게. 아 잠깐만 10분의 1이 아니네. 10분의 3이죠. 뭐라는 거야? 3개가 있어. 3개가 거든. 한 개인 줄 알았네. 10분의 3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일단. 그거분의. 자,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뭐가 되는 거야? 당첨지 뽑는 겁니다. 맞습니까? 얘는 얼마 됩니까 그러면? 10분의 첫 번째 3 해주고. 자, 넣지 않았으니까 줄었겠죠 한 개가. 9분의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요 확률을 구하면 된다 문제에서. 그럼 약분 될 거니까 얼마 됩니까? 9분의 2가 되겠죠. 그치? P의 교비는요? 함께 일어나는 거 아니까 문제에서. 그치? 그럼 두 개 뭐 하면 되겠노? 곱하면 되죠. 요렇게 계산해주면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가 답이 될 거고, 약분해주면 얼마지? 15분의 1이 되겠죠 여기서. 얘는 9분의 2가 답이다 그치? 결국은 이걸 우리 했었어 중학교 때. 맞죠? 중2-2에서 확률할 때 했는데, 그러니까 뽑은 거를 다시 넣지 않으면 개수가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겁니다 이 문제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조건부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PA는 0.2, PB 0.4, PA 여집합, 교집합의 비여집합이 현재 0.5입니다. 어제 배웠을 거 아닙니까? 드모르간 같은 것들 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P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 되겠죠. 이거는 드모르간 쓰면. 그게 얼마입니까? 0.5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PA 합비도 0.5가 되겠죠. 여기서. 어제 연산에서 배울 건데 우리 PA 합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더라? PA에다가 PB를 더해주고 난 다음에 PA 교비를 빼겠죠. 여기에서 일단 먼저 우린 PA 교비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죠? 자, 얘가 0.2였고 얘가 0.4였으니까 두 개 더하면 0.6이죠. 따라서 얘는 얼마? 0.1인 거를 먼저 캐치해야겠지. 그 다음 우리는 이제 PA 기분 B를 구할 거예요. 얘는 뭐더라? PB분의 PA 교비였는데 우리가 PB는 이미 0.4인 거 알고 있고 좀 전에 PA 교비는 0.1인 거 구했잖아. 따라서 얘는 4분의 1의 확률이겠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 기분 B 구하려면 무조건 교비를 알아야 돼 우리가. PB를 알든지 그거죠 문제에서. 얘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거 구하래요. PA 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 드모르간 쓰면 P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을 구하는 거겠구나. 그러면 너를 구해서 우리는 1에서 빼면 되겠네. 너는 공식이 PA에다가 PB를 더할 거고 PA 교비를 뺄 건데 현재 주어진 거는 문제에서 PA 줬어. 너 5분의 2야. PB 줬어. 너 2분의 1이네. 근데 PA 교비를 안 줬네. 걔를 구하라는 소리지, 그지? 아까 확률에 곱셈 정리 쓸 겁니다. 뒤에가 A로 끝났으면 여기다가 PA를 곱하면 돼요. 그게 교비가 됩니다. 5분의 2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 교비겠구나. 그죠? 곱해주면 얼마예요? 10분의 3입니까? 뒤에다가 10분의 3만큼 빼주면 돼요. 그럼 통분했을 때 10분의 4에서 5를 더할 거고 3을 뺄 거니까 10분의 얼마입니까? 6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린 얘를 구할 게 아니잖아 지금. 뭘 구할 겁니까? 반대를 구할 거지, 그지? 얼마예요? 결국은 10분의 4겠고 약분해주면 5분의 2겠네. 이렇게 최종 결론을 지을 수 있겠지 문제에서. 괜찮니? 그래서 쟤들을 둘 다 구하려면 어차피 PA 교비를 구해줘야 돼. 그 구하는 과정을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어렵진 않죠? 괜찮죠? 하나만 볼까? 191번 한번 풀어봐 지금. 오늘 내용은 많지 않은데 뒤에가 어려워가지고 다 왔나? 그리고 과제 같은 거 얘들아 밀리면 안 된다. 알았지? 평일에 웬만하면 해결하세요. 안 되면 평일에 계속 질문해. 카톡으로 하든지 나한테. 니들이 문제를 풀어야 네 실력이 늘기 때문에 과제가 밀리면 안 돼.
자 볼까. 니들 이거 차집합 성질 안 까먹었죠? PA 교집합 B 여집합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PA에서 누구 빼는 겁니까? PA 교비 빼는 거 맞습니까? 우리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소리는 A가 있고 B 여가 있을 때 B가 있을 때 B 여쪽 여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A 여기잖아요. 그럼 두 개 교집합은 당연히 누굽니까? A 쪽에 순수한 A 쪽 아닙니까, 그치? 이거는 A에서 누구 빼야 돼? A 교비를 빼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 확률들인가 앞에 다 P를 붙이면 똑같잖아, 그치? 요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공투 내용이 들어온다, 그죠, 여기서? PA 빼기 PA 교집합 B가 여기서 4분의 1 됐답니다. 근데 PA가 3분의 2였네.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에서 4분의 1 빼면 되니까 12분의 8에서 12분의 3 빼면 12분의 5가 되겠죠. 오케이. 얘를 구해야지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어서. 아, 얘는 PA가 주어진 상태에서 PA 교비를 구하는 거였지. 따라서 PA는 3분의 2인 거 알고 있고 PA 교비는 방금 12분의 5인 거 알아냈으니까 이걸로 구하는 거죠. 문제에서. 그지? 번분수 계산해주면 이거는 8분의 5라고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공투까지 혹시 까먹었으면 집합 개념에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쓰여요. 확통은 대수랑 미적분한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얘는 공원과 공투 내용이 들어옵니다. 확통에서. 그래서 이건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넘어갑시다. 이번에 이런 것들 문제는 되게 쉬워. 지금은 되게 쉬운데 이게 모고가 섞이거나 하면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은 아닐 거야. 그 시험도 더 어려울 겁니다. 일단 보세요. 이렇게 풉니다. 메커니즘을 풀 때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썼답니다. 끊어주세요. 이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일단 안경을 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예요? 그 학생이 A반 학생의 확률입니다. 아, 우리는 그럼 PA는 안경을 쓴 사람이겠구나. 여기는 안경. 그지? 그 다음에 분자의 PA 교비는 누구냐면 안경을 쓰긴 했는데 그게 누구라고? A반이라고. 안경과 A반이 같이 와야 된다고. 이렇게. 아, 이런 게 안경 얼마니? 전체 50명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이 20명이죠. 너는 50분의 20이겠구나. 일단 약분 이따 갈게요. 그 다음에 안경을 쓴 사람 중에서 A반이 몇 명입니까? 16명이죠. 그래서 이게 50분의 16이 되겠네 라는 겁니다. 간단하지 생각보다. 그지? 그러면 20분의 16이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4로 약분해주면 5분의 4의 확률이겠구나. 이렇게 구한다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걸 말을 꼬아낸다니까 나중에 되면. 알았지? 쌤, 이거 굳이 50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이 들겠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냥 계산하면 그냥 안경을 쓴 사람이 몇 명이야? 20명이네. 그죠? 그 중에서 뭡니까? A반이 16명이네. 그럼 바로 20분의 16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맞죠? 이렇게 풀 거야 나중에 되면. 굳이 분모에 100을 안 쓰고 50을 안 쓰고 바로 5분의 4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분모가 되고 내가 분자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뉘앙스를 판단해보자. 문제에서 이런 것들 194번 문제 볼게. 쌤이랑 자 뽑는다고 하자랍니다. A가 뽑혔을 때가 주인공입니다. 얘가 분모로 들어가겠구나. 우리가 3명의 대표를 뽑는데 무조건 A는 뽑혔어요. 그지? 그 상황에서 뭐예요? B도 대표로 뽑을 확률을 구하랍니다. 문제에서. 오케이. 그럼 분모부터 갈게. 일단 확률을 구할게요. 우린 6명 중에서 조합으로 3명 뽑을 겁니다. 그지? 근데 A는 뽑혔다고. 그지? 그럼 추가적으로 5명 중에서 우린 2명을 뽑으면 돼요. 이제 맞습니까? 얘는 OC2가 되겠죠. 이게 A가 뽑힐 확률이 되겠습니까? 이미 A는 뽑혔으니까 A는 신경 쓰지 마. 나머지 그럼 5명 중에 2명 뽑으면 되잖아. 우리는. 이게 A가 뽑힐 확률이겠지.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분자는 뭐예요? A가 뽑힌 상태에서 B도 뽑혀야 돼요. 그지? 쉽게 해석하면 뭐야? A, B가 뽑혔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우린 나머지 한 명만 더 뽑으면 돼요. 그죠? 6시 3에 얼마입니까? 4명 중에서 한 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이거는 A가 뽑힐 확률이고 요건 A, B 모두 뽑힐 확률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앞에 썼던 조합이 나오죠. 6시 3은 어차피 계산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필요 없죠. 그치? 5시 2분의 4시 1, 즉 10분의 4가 되겠고 너는 5분의 2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조건 부과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자꾸 끊으세요. 알았죠? 뭐뭐 1대를 끊어주면 걔가 분모야. 그럼 뒤에 게 분자입니다. 영어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어. 문제 풀 때.
밑에 한번 볼까? 이것도 자 여자였을 때입니다. 여자가 주인공이네. 일단 분모에 그 중에 뭐예요? A 공연을 선호할 확률이 있잖아, 그지? 그럼 여자 중에서도 전체 중에서도 뭐예요? 공연 A니까 X겠죠, 그지? 여자 몇 명이야 다 해서? 10 더하기 X명이야. 그 중에서 공연 A는 누굽니까? X명이죠. 요 확률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6분의 1이었네. 그죠? 계산하면 끝나겠다, 어제. 2겠죠, X가. 12분의 2가 6분의 1일 거니까. 그래서 여긴 2명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이 되겠지. 어렵니? 괜찮지? 지금 괜찮아야 돼. 이 개념 원리는 거의 난이도 하입니다 지금. 하도 아니야. 완전 내신에도 안 나오는 문제들이야. 너무 쉽게 내놨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숙제하다 보면 센에서 이게 무슨 조건부예요. 말이 막 꼬아내니까 어려울 거야. 자, 해볼게요. 자, 흰 공 6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1개씩을 2번 꺼낼 겁니다. 두 공 모두 흰색일 확률을 구합니다. 대신 꺼낸 공은 넣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비보건 추출이죠. 그지? 이런 것들을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요 정리를 이용할까요? PA 교비를 구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A하고 B가 함께 일어나는 거야. 문제에서 쉽게 말하면 A가 일어난 사건에서 PB 기분 A를 곱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계산 방식은 니들 중학교 때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총 몇 개 있습니까? 10개 중에서 우리가 공을 1개씩 2번 꺼낼 건데 모두 흰색 꺼낼 거야. 첫 번째 흰색 꺼낼 확률이 얼마예요? 10분의 6일 거 아닙니까? A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B라는 사람이 공을 꺼낼 겁니다. 그지? 근데 걔는 공이 1개 줄었을 거 아닙니까? 9개 중에서 몇 개? 흰색 공 5개 빼내는 거지. 그럼 10분의 6 곱하기 9분의 5겠구나 라는 거죠, 문제에서. 요게 PA가 되겠고 얘가 뭐예요? PA 교집합 B가 되겠고 기분 B. 그죠? B 기분 A가 되겠죠. 그 두 개를 곱하면 BA 교비가 나오겠구나. 약분해주면 1, 2 되겠고요. 여기도 3 약분해주면 2, 3 되겠고 한 번 더 약분해주면 3분의 1이 얘들 최종 확률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포장지를 씌우는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이걸 이제 이렇게 부르구나.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서 조금 더 포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 197번에 볼게요. 뒷면에 5가 표시된 6장과 뒷면에 X가 포함되어 있는 3장 카드가 있습니다. A, B 두 사람이 차례대로 뽑을 거예요. 자, 한 장 뒤집을 때 A가 5에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를 뒤집고 B는 X가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를 뒤집었답니다. 그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총 9장 중에서 동그라미를 표시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6장 고를 수 있겠지? 맞습니까? 하나 뒤집었어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B는 그럼 A가 골랐던 걸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지. 8장 중에서 대신 뭐예요? 얘는 X를 뒤집어야 되니까 몇 장 남았습니까? 얘는 3장이 남았죠.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 뭐 약분해주면 되니까 약분해주면 1, 3 되겠고요. 2로 약분해주면 여기는 4하고 3이랑 4가 됩니까? 한 번 더 약분하면 4분의 1의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우리 했던 거야. 중학교 때 다, 그지? 얘는 다르죠, 그지? 쌤 P라는 확률이 A하고 E의 확률과 A가 아닐 때랑 E의 확률. 이건데 이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면 이거야. A가 B가 올 확률이야. B가 올 확률. 안 올 확률인가? B가 올 확률을 합시다. B가 왔는데 매진될 확률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겠노 보면 얘 같은 경우에 여집합이니까 B가 안 오겠지. 그래도 매진은 되는 겁니다. 그 확률 두 개를 더하는 거야, 문제에서. 자, 볼게요. 자, 공연장에서 B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랍니다. 그리고 B가 오지 않은 날에는 매진될 확률이 3분의 1이랍니다. 근데 내일 B가 올 확률이 40%래요. 그때 그러면 내일 공연이 일단 기본적으로 매진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B가 오든 말든 매진은 돼야 돼. 그게 핵심이죠. 그치? 그럼 첫 번째는 케이스가 뭐예요? B가 올 거예요. 그치? 5분의 2가 되겠네. 40%니까. 그때 매진이 돼야 돼. 근데 B가 오는 날에 매진되는 거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까? 잠깐만 잘 만들어줄게. 이렇게. 두 번째는 뭡니까? B가 안 올 거야. 그게 5분의 3이겠죠. 60%니까. 그때 매진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5분의 1 되겠고요. 여기는 5분의 2가 될 거니까 더하면 5분의 3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여기 있어라. 아니, 맞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하는 것도 조건부의 하나의 성립이 되는 문제일 겁니다. 한번 해보자. 그냥 199번 안 풀어봐, 준비들. 확통은 좀 감이 좀 필요합니다. 감이 있으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 이렇게 풀겠구나 정도의 감이 와야 되려면 문제를 이제 수없이 풀어야 돼요. 보통 애들이 미적분투를 어려워하고 확통을 되게 쉬워하는데 생각보다 확통이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고3들도 확통 때문에 애들이 좀 많이 후회하고 있어. 미적 하다가. 자 볼게요. 자 A반과 B반의 학생 수의 비가 6대 5랍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치? A반의 학생 수를 B로 따지면 11분의 6만큼 차지할 거고 B반은 11분의 5만큼 차지하겠지. 이 상태에서 A반 중에는 10%가 참여했대요. 축구대에. 아 너는 10분의 1 정도 참가했구나. 그 다음에 B반은 20%니까 얼마예요? 5분의 1만큼 참가했구나 라는 거겠죠. 일단 한 명을 뽑았어. 그게 누굽니까? 그 학생이 축구대회에 참가했을 확률을 구하랍니다. 우리가 A반을 고를 수 있잖아. 그지? 그 A반 중에서 축구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B반을 뽑았는데 그 B반 중에서 축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겠지. 그지?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A반 골랐어요. 그 확률이 11분의 6이죠. 그지? 그 중에서 축구대회 참가는 10분의 1 되겠네요. 더하기 두 번째는 B반을 내가 골랐는데 그 중에 축구대회는 얼마입니까? 5분의 1 되겠죠. 아 이거 두 개를 계산하면 되겠지. 맞죠? 계산이야 통분에 더하면 되니까 문제 없겠지. 난 통분이 어려워요. 이거 11분의 1 되겠고요. 뒤에 건 얼마입니까? 3 되고 5 될 거니까 55분의 3 될 겁니다. 따라서 뒤에 55분의 5니까 55분의 8의 확률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괜찮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말이 막 길어져요. 이제 볼게요. 천천히 읽어도 돼요. 자, A 상자에는 흰 공 2개랑 검은 공 4개 들어있고요. B 상자에는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 들어있습니다.
한 상자를 임의로 하나 골라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공 한 개랑 검은 한 개 나왔답니다. 그 택한 상자가 A일 확률을 문제에서 고르래요. 문제에서. 자, 우리가 일단 꺼냈을 때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흰 공이 한 개 나왔고 검은 게 하나 나왔어. 그지? 근데 우리는 누구 거 꺼내야 돼? 여기서 A 거 꺼내야 돼. 자, 상자 두 개가 있어. A를 고를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둘 중 하나니까 당연히. 그지? 내가 A를 골라야 되고 2분의 1. 그 다음 그 상자에서 우리가 A 상자를 골랐는데 공이 6개가 있네. 그 중에서 뭘 골라야 돼? 흰색 한 개 골라야 되고 검은색 하나 골라야 돼요. 그지? 6시 2를 동시에 뽑을 건데 흰색을 내가 하나 뽑아야 돼. 2시 1. 그 다음에 검은색도 하나 뽑아야 되니까 4시 1 되겠죠. 요게 그럼 뭐예요? A를 고르고 난 다음에 흰색, 검은색이 나올 확률이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전제가 누구야? 문제에서 전제가 누구였습니까? 전제가 흰색과 검은색이 나왔다고. 이건 B상자 골라도 되잖아. 그치? 그 상황에서 누가 나온 거야? A가 나온 거지,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봐야 된다,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흰 공이 한 개 나와야 되고 검은색이 한 개 나와야 돼요. 이거는 A 상자를 고를 수도 있고 우리가 B 상자를 고를 수 있어. 그 상황에서 분자에 누구 올리라고? A 상자를 고른 거 올리라고. 두 번 해야 돼.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먼저 A를 골랐습니다. 아까 확률이 2분의 1이었죠. 6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을 건데 흰색 둘 중 하나 뽑아야 되고 검은색 넷 중 하나 뽑아야 돼요. 요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B를 골라도 되잖아. 자, B를 고를 건데 B는 흰 공이 3개랑 검은 공 2개 있으니까 5개 중에 내가 2개를 고를 건데요. 이 중에서도 흰색은 한 개 골라야 되고 검은색 하나 골라야 된다고. 요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통째로. 전제 조건이 A가 주인공이 아니고 흰색 한 개랑 검은색 한 개 고른 게 주인공이야. 그 중에서 다시 우리 누구 올려야 돼? 앞에 거를 분자에 올려야 된다고. 요걸 이해하겠냐고. 무슨 말인지 다시 볼까? 그러니까 말 뉘앙스 잘 봐야 돼요. 전제 조건을. 이런 게 어려워. 자, 봐봐. 2개를 동시에 꺼냈더니 흰색 한 개랑 검은색 한 개 나왔다. 에서 끊어. 얘가 중요한 거야. 알았지? 얘는 A든 B든 상관없잖아. 일단 흰색 하나 나오면 되고 검은색 하나 나오면 돼요. 그지? 그 와중에 누구라고? 현재 우리가 고른 상자가 A1 확률을 구하랍니다. 네. 그죠? 조건부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검은색 한 개랑 흰색 한 개를 먼저 뽑자고. 이게 분모에 들어간다고. 맞죠? 케이스가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A 상자를 고를 거예요. 확률 얼마? 2분의 1이겠죠? 근데 A 상자는 몇 개 있는데요? 공이 6개 있습니까? 6개 중에서 내가 2개를 꺼낼 거예요. 흰색 몇 개, 검은색 몇 개? 흰색은 2개, 검은색은 4개 있답니다. 그럼 흰색 둘 중에 하나 뽑을 거고 검은색 넷 중 하나 뽑을 거야. 아, 이게 A 상자를 골라서 뽑았구나. 근데 흰색, 검은색 뽑을 확률이 하나 더 있잖아요. B에서 꺼낼 수도 있잖아. 그치? B는 또 확률이 2분의 1 되겠고 둘 중 하나 고를 거니까 얘는 공이 5개 있었나? 5C. 그죠? 잠깐 읽어볼게. 검은색에는 흰색이 3개 있고 검은색이 2개 있네요. 그럼 흰색 중에 하나 뽑을 거고 우리가 검은색 중에 하나 뽑을 거라고 이렇게. 1번, 2번을 더하면 얘가 분모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자 누구 고를 거야? 분자는 1번에서 첫 번째 케이스죠. 그지? A를 골랐을 확률. 아, 얘는 A 고를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6C 2분의 2C 1 곱하기 4C 1이었네 라는 거지. 따라서 요거를 전체로 분모에 두고 얘를 분자에 올려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하면 되지 이제. 자, 셋 다 2분의 1이 있네요. 미리 날릴게. 2분의 1은 써놓고 시작합시다. 6C 2분의 2C 1 곱하기 4C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C 2분의 3C 1 곱하기 2C 1 해주고, 분자는 앞에 거 한번 쓰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6C 2에 2C 1 곱하기 4C 1 되겠네. 계산하면 돼요 이제. 자, 셋 다 얘들 2분의 1이 있으니까 미리 날려놓고 계산할게요. 자, 6C2는 2팩분의 6이니까 15. 2 곱하기 4는 8 되겠죠? 5C2는 10이고요. 3 곱하기 2니까 여기 6 되겠네요. 분의 여기도 15분의 8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 15, 10 없애려고 곱하기 30을 할게 그냥 이렇게. 앞에 거는 16 더하기 뒤에는 얼마입니까? 18 되겠고요. 위에 거는 얼마입니까? 16 되겠습니까? 그래서 34분의 16 약분해 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답이 17분의 8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제가 누구라고? A 상자가 아니야. 알았지? 우린 흰색과 검은색을 뽑을 확률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A 상자일 수 있고 B 상자일 수 있잖아. 그 상황에서 다시 A 상자에 골랐던 거를 문제에 올리라 이 말이야. 문제에서는 전제를 잘 봐야 돼. 이런 게 어려워. 한 번 더 볼겠습니다. 밑에 거 200번 보자. 뭐라고? 불량품이었을 때가 주인공입니다. 끌어주세요. 아, 전제가 불량품이구나 일단.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야 돼? B에서 나오고 싶어. 아, 그럼 첫 번째는 내가 A에서 골랐는데 그게 불량품이야. 그럴 수 있잖아.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안에서 또 B에서 골랐는데 불량품일 수 있어. 그걸 두 개 다 더하는 게 분모가 된다고. 그 와중에 뭐예요? 우리는 B에서만 고른 거를 찾고 싶다고. 그지? 루트를 짜놓고 시작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A를 고를 거예요. 확률 얼마입니까? 전체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40%가 A 거랍니다. 100분의 40, 10분의 4, 즉 5분의 2가 되겠죠? B 거는 그럼 5분의 3이겠네. 맞죠? 그 와중에 불량품 얼마예요? A는 5%래. 20분의 1이겠지? B 불량품은요? 3%랍니다. 100분의 3 되겠네요. 맞죠? 그럼 내가 첫 번째 분모 볼게. A 제품을 골랐는데 그게 불량품일 거야. 20분의 1 더하기 내가 B 거를 골랐는데 그것도 불량품일 거예요. 100분의 3. 그치? 이게 전제죠. 불량품일 때 확률. 그 와중에 뭐예요? B 제품에서만 불량품으로 고를 거야. 두 번째 케이스 요거지. 5분의 3 곱하기 100분의 3을 가져오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얼마입니까? 100분의 2 더하기 여기 500분의 9 될 거고 여기도 500분의 9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100과 500 다 없애려면 곱하기 500을 합시다. 위아래다가 이렇게. 따라서 분모의 첫 번째 거는 10 더하기 뒤에는 9 될 거고 위에는 9가 되겠죠. 따라서 19분의 9가 최종 답이 된다 이 말이겠지. 괜찮습니까? 전제를 잘 봐야 한다. 전제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불량품 맞춰놓고 포커스를.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B를 골라. 분모의 둘 중 한 개가 분자가 되겠죠. 그걸 올려주면 됩니다. 밑에 한번 풀어보자 이거. 201번이요. 얘도 전제가 그지 빨간 구슬을 꺼냈답니다. 그 와중에 그게 A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랍니다. 이게 조건부가 됩니다.
자, 볼게요. 전제가 뭐죠? 빨간색을 꺼냈을 때입니다. 뭐죠? 뭐 A에서 빨간색 꺼내든 B에서 꺼내든 일단 빨간색 꺼내야 돼. 그 와중에 누굽니까? 그 주머니가 A 확률을 구하랍니다. 오케이. 일단 전제는 일단 A를 먼저 고를 거야 우리가, 그지? A는 어떻게 고를 수 있습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면 A를 고를 거예요. 그지? 3분의 2죠. 6분의 4니까. 그죠? 3분의 2가 나와야지 A를 고를 겁니다. 이제 A를 골랐는데, 자, 우리는 빨간색을 우리가 하나 꺼낼 거예요. 맞습니까? 전체 몇 개 있습니까? A는 5개가 있어. 그 중에 빨간색 꺼낼 거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잘 보이나? 이렇게. 더하기 B에서 빨간색 꺼낼 수 있잖아. B는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로 B를 고를 수가 있고, B 주머니에는 현재 빨간색이 3개 있고 파란색이 3개 있으니까 6개가 있죠, 그지? 그 중에 빨간색을 확률 얼마입니까? 6분의 3 맞습니까? 이거 더하는 게 분모가 돼요. 아, 얘가 빨간색을 꺼낼 확률이 되겠구나. 그 와중에 우린 뭐가 돼야 돼? 그 주머니가 A여야 됩니다. 누구죠? 분모 중에서도 앞에 거죠. 그지?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을 분자에 올려주면 이게 답이라. 계산합시다. 여기 약분해주면 15분의 4, 여기는 6분의 1, 분의 여기는 1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위아래 30 곱해서 정리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치? 여기는 8 더하기 5 될 거고요. 여기는 8 되겠네요. 따라서 13분의 8이 최종, 그지? 확률 되겠죠. 빨간색 꺼냈을 때 그 주머니가 A일 확률이 될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이 돼요. 이 문제 자체가. 전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됩니다. 끝났어, 조건부가 벌써.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 204번 한번 볼까? 쉬워요. 풀어보세요, 한번. 전제가 뭡니까? B를 골라야 돼. 그 와중에 1학년이겠죠. 이게 1초권 문제야, 나중에 또 이거 그냥 보자마자 너네? 하고 넘어가면 돼. 답 나왔니? 이거 오래 걸린 문제는 아닌데. B를 골랐는데 그게 1학년이야. 그럼 B 인원 봐봐. 몇 명인데? B 인원 다 해서 9명이잖아. 그 중에 1학년 몇 명인데? 5명 아니야? 9분의 5가 답이야. 답은 2번이야. 보자마자. 이거 조건부잖아. PA분의 PA 교집합 B를 구할 거 아닙니까? PA가 뭔데요? 진로 B를 고른 사람이야. 전체 20명 중에서 진로 B 고른 사람 몇 명인데? 9명이네? 20분의 9겠구나. 그지? 그 와중에 진로가 B면서도 뭐예요? 그 1학년인 사람들이니까 5명 아닙니까? 20분의 5겠구나. 따라서 20 약분되시면 얼마 답이? 9분의 5겠네. 맞죠? 더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B를 골랐으니까 9명이 있어. 그 중에 1학년이야 얼마야? 5명이야. 9분의 5네? 하고 넘어가면 돼. 맞죠? 나중에 이게 진짜 1초권 문제 돼야 돼. 보자마자 너네? 하고 넘어가면 돼. 내친이 안 되면 실력이 올라가야 될 만큼. 이 조건부의 가장 기본 형태고요. 근데 이거 고3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2점짜리긴 하겠지만 이게 유형 자체. 얘도 한번 볼까? 205번 밑에 거 평가 문제네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를 합시다. 근데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끊어주세요. 아, 전제가 뭐야 그러면? 둘이 곱한 게 4의 배수겠구나. 그치? 그 와중에 뭔데요? 그 A 더하기 B가 7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한번 해볼래? 그러면 전제가 일단 4의 배수가 돼줘야 돼. 4거나 8이거나 이런 것들 그지? 곱했을 때. 근데 그 합조차도 7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는 좀 케이스를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 보입니다 쉽게. 적어보면 돼 맞지. 자 내라 보자. 4의 배수 뭐 있노? 4, 8, 12, 16, 20, 24, 28, 32, 36 있죠. 왜 주사위가 어차피 제일 커봤자 6이니까 그지? 더 큰 숫자 없을 겁니다. 근데 28 같은 거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닌데 주사위에서? 못 나오죠. 7이 없는데요 주사위 어떻게 나와 내가. 30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그지? 미리 좀 없애자고 필요 없는 것들은. 오케이. 자 4 되려면 뭐 가능합니까? 1,4랑 2,2랑 4,1 가능하죠. 아 너 3개 가능하네 일단. 8은 2,4랑 4,2가 있을 겁니다. 12는 2,6과 3,4랑 6,2랑 뭐 4,3이 있겠죠. 이렇게 4개. 16은 4, 4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20은 4,5거나 5,4가 있겠죠. 그죠? 다 구하면 돼 하나씩 이렇게. 24가 되는 거는 4,6이랑 6,4가 있지. 36은 6,6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요거 다 하다 뭐예요? 이게 4의 배수가 되는 순서상 개수가 되겠죠. 그 와중에 뭐예요? 우리는 2개 더한 게 2개 더한 게 7이 해야 된다 그지? 그럼 좀 네모 쳐볼게요. 분자 올라갈 거. 너 가능하네. 5니까 너도 가능하네요. 너도 가능하겠네. 너도 가능하고 너도 가능하네. 그죠? 넌 안 돼. 너도 안 돼. 너 가능.
너 가능해. 그죠? 4, 4 안 돼. 얘도 다 안 돼, 이제. 그지? 너도 안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럼 전체 개수 중에서 지금 네모 친 것만 분자 올리면 됩니다. 맞죠? 네모 친 건 7개입니까? 이제 몇 개입니까? 여기 3개에 2개, 5개에다가 요거 4개 더하면 9개였고 얘 더하면 10개에다가 요거 2개, 요거 2개, 요거 하나 더하면 15개죠. 그래서 15분의 7이 최종 답이 되겠죠. 모든 수소사 개수 중에서 해당되는 개수만 분자 올리면 돼요. 이게 조건 확률이 됩니다. 뭐 엄청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제? 그냥 다 구하면 돼요. 하나씩. 이렇게 살짝 직관적이죠. 그럼 답이 2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없진 않아요. 풀어보세요.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나랑 할게 뭘 해볼 거냐면 213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밑에 214번 한번 풀어볼 겁니다. 214번 방금 했던 거랑 되게 유사해요. 일일이 배열하면 다 보입니다. 그냥 이거 2개 풀고 뒤에 독립식 넘어갈게요. 안 푼 것들은 과제로 풀어오세요. 고민해 봐야 되겠어.
네. 자, 볼까요? 213번. 현재 카드가 3개 있습니다. 종류가. 둘 다 빨간색 앞뒤로. 그리고 둘 다 파란색. 또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인 카드가 있어요. 3장이 총. 한 장을 고를 겁니다. 일단 그게 뭐예요? 일단 색깔이 빨간색이네. 그랬을 때 다른 면도 빨간색일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문제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카드 하나 고를 겁니다. 카드 3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둘 다 빨간색 고를 겁니다. 그치? 그 확률이 3분의 1이겠네. 맞죠? 빨간색이 돼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그 확률 1이죠, 무조건. 그 카드는 앞뒤로 다 빨간색이니까. 두 번째는 파란색을 고를 건데 그 파란색은 어차피 빨간색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 카드 고른 게 3분의 1이지만 빨간색이 없어서 확률이 0이에요. 그죠? 더하기 마지막 카드는 빨간색 하나에 파란색 하나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카드는 빨간색 보여야 되니까 2분의 1이겠네. 둘 중 하나니까. 분해. 자, 현재 뭡니까? 보이는 게 빨간색인데 뒤집었을 때도 빨간색 확률이니까 누구예요? 첫 번째 확률 아닙니까? 그죠? 3분의 1 곱하기 1 됩니다. 이렇게. 요거 해주면 답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6분의 1 되겠고요. 분자는 3분의 1이었죠. 위아래 6 곱해주면 얘는 2 될 거고 1 되겠고 여기는 2가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가 얘들의 답이 될 확률이 높겠죠. 14번은 내신틱스러운 문제입니다. 노가다 문제예요. 하나씩 구하면 돼요. 전제가 뭡니까? 1부터 10까지가 있어. 기본적으로 순서는 A, B, C로 간답니다. 제일 작은 게 A, 제일 큰 게 C예요. B에서 A 뺀 게 일단 얼마 이상 돼야 돼? 5 이상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얘를 전제로 우리는 깔아볼까 하나씩. 첫 번째, A가 1일 때 B는 가능한 게 뭡니까? 6, 7, 8, 9 가능합니까? 이렇게. 10은 안 돼요. 왜? B가 10이 돼버리면 C는 고를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이렇게 전제 할 수 있겠다, 그제? 그럼 6일 때는 얼마 나와요? 문제에서? 격까지겠죠, 그지? 6이면 B, C의 후보는 뭐 7, 8, 9 가능하겠지, 그지? 7, 8, 9, 10. 이거 하나씩 더 구해볼게요, 이렇게. 자, B가 6이면, 자, C 같은 경우에는 7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에 얘가 7이면요. 얘가 8부터 10까지 가능하네. 얘가 8이면 여기는 9하고 10 가능하죠. 90. 얘가 9가 되면 여기는 10만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A가 1 라인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케이스 자체가. 또 나눠서 A가 2일 수 있잖아, 이제. 2면 B는 7부터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럼 C는 8부터 10까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A가 2일 때 B가 8일 수도 있잖아. 그럼 너는 9하고 10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너가 9가 돼버리면 너는 10만 가능하겠고. 이렇게. 또 세 번째 라인은 A가 3일 수 있죠. 그럼 C가 뭘 수 있습니까? 8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너는 90 가능하고요. C는 너가 3일 때 너는 9면 너는 10만 가능하겠구나. 그죠? 4일 때는요. 얘가 얼마입니까? 9 가능합니까?
C는 무조건 10만 가능하죠 여기서. 더 없겠죠 당연히. 이제 이미 끝인데 4일 때는 이미 90으로 풀이잖아 얘가. 5일 때부터는 뭘 받아야 돼? B가 10 돼야 되는데요. 그럼 C가 없어. 못 구한다. 요 케이스가 다 뭡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C의 개수가 총 분모에 들어가는 개수가 되겠죠 여기서. 4, 3, 2, 1 더하겠네요 여기서. 그죠? 여기까지입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3, 2, 1 더할 거니까 여기가 6 되겠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2, 1 더할 거니까 여기가 3 되겠고요. 여기가 한 가지죠. 다 더하면 20가지 맞습니까? 10개, 6개, 3개, 1개니까 다 더해서 20가지. 자, 중에서 뭐 구할 겁니까 우리는? 그 분자에 C 빼기 A도 얼마 돼야 돼? 8 이상이 돼줘야 돼. 그죠? 자, 요 라인에서 일단은 8 이상 되려면 얼마입니까? C가 9랑 10일 때 가능하죠. 그지? 2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가 1일 때 8부터 10까지가 있으니까 얘는 될 수 있는 게 90이죠. 얘도 2가지겠네. 얘도 2가지겠다, 그지? 90이니까. 너는 한 가지겠죠, 무조건.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일단 1번 라인에서는 7가지 나오겠네. 너는 7가지 확정. 그 다음에 여기는 2일 때는 무조건 얼마 돼야 돼? 10은 내줘야 된다, 그지? 한 가지밖에 없네요. 너 한 가지, 너도 한 가지. 여기 3가지 확정이네요. 그죠? 3부터는 있어, 없어? A가 3이 되면 C는 기본적으로 11이 돼줘야 되는데 11이 없잖아 숫자 카드에서. 그지? 없죠 여기서부터는. 다 없어 뒤에서. 다 빵이야. 그러면 앞에서 1번에서 7개, 2번 3가지니까 총 다 해서 몇 가지? 10가지였겠죠. 그래서 얘들 확률 얼마입니까? 조건부가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겠지. 맞죠? 전제 조건 깔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씩 구하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알지? 끈기를 가지고 풀어주세요. 확통은 끈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안 되잖아. 확통은 다 내려가면 돼요. 답이 나와요. 이거만큼 좋은 과목이 없습니다. 미적분 이런 것들은 막 식을 세워야 되잖아. 안 보이면 되게 힘든데 확통은 정말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씩 다 쓰세요. 맞죠? 그게 풀립니다 결국은. 경우의 수기 때문에. 밑에 거랑 풀어보세요. 알았죠? 215번은 알았죠? 내가 다 풀어주면 의미가 없사잉. 나옵시다. 독립시행 넘어갈게요. 오늘.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미 말 뜻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독립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어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는 겁니다. 종속은요?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조건부는 일종의 종속이겠습니까? 독립이겠습니까? 종속이죠. 그렇지? 영향을 주니까. 다른 사건에. 그래서 사건의 독립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보건 추출이 있습니다. 어떤 게 뭐냐면 보건 추출이 뭐냐면 우리가 카드를 꺼냈어, 확인했어, 다시 넣어요. 그럼 다음 번째 꺼낼 때 그 확률이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개수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종속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비보건 추출이 있습니다. 카드를 꺼냈어, 확인했어,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번째 꺼낼 때는 카드가 하나 줄어있잖아. 그렇지?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이 종속이 됩니다. 독립과 종속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반대라기보다는 그치?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은 봐봐. A가 주어진 상태에서 B를 우리가 확인할 거잖아, 그지? 얘도 A가 아닌 사건에서 B를 확인할 거거든. 근데 A랑 B는 서로 별개야.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한테 영향 안 줍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PB가 됩니다. 알죠? 이게 독립이에요. 수칙을 딱 보자마자 너가 그냥 B네? 너가 그냥 B네? 그지? 그럼 A는 B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독립의 뜻이에요. 자, 원래 이거 쌤 조건부는 이렇게 쓴다면서요. PA에 PA 교집합 B로 쓴다면서요. 근데 그게 PB가 나왔습니까? 네. PA는 PB랑 별개거든. 영향을 안 줘요. 항상 독립이 되잖아. 독립은 특징이 뭐냐면 PA 교집합 B를 구할 때는 그냥 PA 곱하기 PB가 돼요. PA 거랑 PB 거랑 곱하면 돼 그냥. 그럼 봐봐, 얘가 얘 될 거니까 PA랑 PA 약분해주면 그냥 PB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영향 안 주구나 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조건 보긴 한데 보세요. A랑 B가 남남이야.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A가 일어나건 말건 뭔 상관이야 나랑. 관계가 없는데 그지? 그냥 그대로 PB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치? PB 기분 A가 PB가 안 됩니다. 그치? 그 말은 뭐예요? B는 A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치?
온전히 B로 못 나온다니까. A가 영향을 끼치니까. 아 이거는 종속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B 기분 A가 그대로 PB가 나오면 아 너는 독립, 그 다음에 얘가 PB가 안 되면 너는 종속이라 보시면 돼요. 독립은 서로 별개의 사건, 종속은 서로 영향 끼치는 사건. 그렇게 보시면 제일 편합니다. 뭐 이런 거지, 그지? 꺼낸 공을 다시 넣으면 개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여기 독립이라고. 다음 사건에 영향 안 주는 게 독립. 근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뭡니까? 영향을 주잖아, 그지? 이건 종속이 되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의 방식이 될 겁니다. 자, 독립이 될 조건입니다. 문제 보면 왜 뭐가 독립인데? 라고 하면 자, 방금 말했잖아. PA 교빈 항상 어떻게 구한다고? PA 곱하기 PB가 되잖아? 그럼 독립이 돼요. 문제에서 독립이다 라고 하면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무조건. 아,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구나.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독립이 되잖아. A, B가 서로 별개야. 그럼 이거 성립한다. PA 여집합 교집합 B는 이거는 PA 여집합에다가 곱하기 PB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P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그냥 PA 곱하기 PB 여집합의 곱으로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PA 여집합의 교집합의 B 여집합도 그냥 PA 여집합 곱하기 PB 여집합의 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A, B가 독립이라면요. 다 됩니다. 얘가 되잖아? 다 돼요. 이것도. 뒤에 증명할 겁니다.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남남이면 애초에 관계가 없잖아. 그치? 제가 뭔들 나랑 뭐 신경 안 쓰는 거야. 알지? 제가 뭔 짓을 하든 나한테 영향을 안 주면 괜찮아요. 이거야. 알지? 그래서 종속인지 독립인지 확인하려면 독립이 되려면 무조건 얘가 돼야 돼. PA 교집합 B는 PA랑 PB 곱한 거 같다. 가 되면 독립. 이게 안 되면 독립이 아니야. 알지? 그겁니다. 요 증명하는 게 뒤에 있을 건데. 아, 요거 잘 보세요. 보충학습. 말장난하는 겁니다.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관계입니다. 이라 배반 사건이 뭡니까? 배반은 아예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독립은 뭡니까? 아예 별개 사건이에요. PA가 0보다 크고 PB 0보다 클 때, 자,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영향을 안 줍니다. 아, 겹치는 게 없다고. 영향 안 주는 게 아니고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A, B는 서로 어떤 겁니까? 종속 사건이 됩니다. 영향을 안 주는데요. 그러니까 PA랑 PB 교집합이 얘는 뭐예요? 없다는 소리잖아요. 문제에서. 근데 PA 확률이 있을까 얘가? 뭐 이렇게 2분의 1로. 그지? PB 확률이 있을까 얘가? 얼마? 3분의 1로. 이거 둘이 곱해봐. 뭐 되는데? 이거 원래는 6분의 1 나와야 되냐? 독립이면. 근데 얘 0 나왔잖아. 그럼 뭐예요 이거는? 독립이 아니란 소리겠지. 그럼 종속이에요 얘들.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랑 연계되어 있습니다. 독립이면요? 배반 사건이 아니게 되겠죠. 이거 알겠나? 무슨 말인지? 일단 핵심은 이거야. 독립이 되잖아. 독립이면 PA 교집합 B는 반드시 뭐라고? PA랑 PB 곱한 게 성립한다고. 이게 안 되면 독립이 아닌 거야 그냥. 배반 사건은 이게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하잖아 지금, 그지? 그럼 종속인 거야 그냥. 독립이 아니고. 그런 거라고. 얘만 독립이 됩니다. 딴 거 안 돼요 문제에서. 그렇게 이런 것들.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너는 종속이냐? 묻는 겁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왜? 이게 성립 안 할 거니까. 성립 안 하면 종속이라면서. 그렇지. 그렇다겠구나. 반대로 대우는 뭐예요? A, B가 서로 독립이면 당연히 배반 사건 아니겠죠? 그렇지? 요거 두 개가 서로 대우 관계잖아 지금. 그게 그걸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속과 독립은 서로 반대 개념. 결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제일 편합니다. 말장난을 조심해야 된다, 그제? 나오잖아.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거. A, B가 독립이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루트가 PA 교집합 B는 그냥 PA랑 PB를 곱하는 것 같다 라고 했어. 이게 성립한다고. 독립이면. 근데 그거 말고도 PA 여집합 교집합 B랑 이게 PA 여집합 곱하기 PB도 서로 성립을 합니다.
독립이라면요. 왜 그럴까? 볼까? 그러니까 PA 여집합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우리 계산할 때 1에서 누구 빼는 겁니까? PA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거기다 얼마 곱할 건데? PB 곱할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PA 여집합 B는 이거 해석하면 이거 아이가? PB에서 누구 빼는 겁니까? PA 교비를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자, 봐봐라. 그러면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는 여기 PB를 분배할게요. PB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PA 곱하기 PB가 되겠죠. 근데 독립이면 이거 뭐 된다고? 그냥 PA 교집합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지잖아요. 증명됐잖아. 아, 얘도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증명을 다 하면 A, B가 남남일 때 A랑 B 여도 남남이에요. 관계가 없다니까. A 여랑 B도 뭐예요? 남남이에요. A 여랑 B 여도 자체도 다 남남입니다. 얘들은 다 독립이 성립해요. 그래서 증명 밑에 읽어보세요. 알았죠? 여기 다 있어 밑에.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 한번 해보자. 216번 독립을 증명하는 과정이랍니다. A, B가 왜 독립이면 그 여사건들도 왜 독립이냐 증명해보자고 지금부터. 자, PA 교집합 B는 독립이므로 뭐가 성립합니까? PA 곱하기 PB가 성립할 수밖에 없죠. 이게 가에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가. 우리 P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드물관 쓰면 PA 여집합 교집합의 B 여집합은 그리고 PA 합B 전체 여집합 아닙니까? 이거는 1에서 누구 빼는 거? PA 합B를 빼는 거지. 이게 나에 들어가겠죠. 자, PA 합B를 구하는 방식은 요거지, 그지? PA에다가 PB를 더하고 PA 교비 빼는 거 맞습니까? 근데 PA 교집합 B가 뭐였습니까? 가 조건에서 요게 PA 곱하기 PB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 할 거야. 봐봐.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여기는 플러스 PA 교집합 곱하기 PB 될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합시다. 나는 요거 두 개 짝을 지을게요. PA로 묶어내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무슨 묶어내니까 빼기 PA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P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도 인수분해주면 1 빼기 PB 되겠습니까? 그죠? 한 번 더 1 빼기 PB로 묶어내잖아. 이렇게 그치? 더하기 있었고 1 빼기 PB로 묶어내면 뭐 남죠? 여기는 1 남아있고 얘가 빼기 PA 남아있으니까 1 빼기 PA가 되겠죠. 요렇게 이 과정이 이거예요. 그치? 아, 여기에 PB가 들어오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1 빼기 PA가 누군디? PA 여 아닙니까? 1 빼기 PB가 누굽니까? PB 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곱하잖아. 아, 그러면 얘도 이렇게 두 개 곱한 걸로 정리가 되네? 그치? 너도 뭐예요? 너도 독립이네? 까지 나오겠지. 연계상.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워놔. 그러니까 A, B가 남남이면 A가 아닌 거랑 B도 남남이고 A가 아닌 거랑 B인 것도 남남이고 알지? 다 남남이야 그냥. 짝다. 그게 핵심이야. 보자고. 이런 거는 푸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와야 돼요. 자, A, B가 서로 독립이랍니다. 그럼 얘는 누구예요? 무조건 B예요. A 영향 안 준다니까. 그럼 바로 PB야. 얼마야? 얘는 4분의 1인 거야.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독립이니까 B가 영향을 줘 안 줘? 넌 무시해 그냥. PA겠구나. 답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 됐죠? 자,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구별하랍니다. 독립이면 핵심이 뭐예요? PA 교비가 항상 PA랑 PB의 곱한 걸로 나온다니까? 그게 아니면 종속이라고 무조건. 봐봐.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오는 척하기는 문제잖아. 우리가 나오잖아. 맞지? 너 독립 됐어. 문제 없다니까. 그럼 요도 너랑 곱하면 0.21인데 넌 0.2네? 안 맞지 그지? 넌 종속이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돼. 끝이야. 교비가 곱했을 때 되면 뭡니까? 독립이 되고 이게 맞지 않으면 종속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렇게. PA 교비가 PA랑 PB 곱했을 때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끝.
맞지? 뭐라고 문제에서 서로가 독립이래요. 그럼 얘는 누구 구하는 건데? A 영향 줘 안 줘? 안 준다니까? 그냥 PB 여야 그냥. 아, 너 구하는 거겠구나. 얼마예요? PB 여는 6분의 5잖아. PB가 6분의 1이니까. 그치? 얘도 독립이잖아. 영향 안 준다니까 그냥. PA 여집합이겠구나. 얼마예요 얘는? 5분의 2가 되겠지. 5분의 3이 PA였으니까. PA 곱이 뭐라고? 둘이 곱하면 되나요? 곱하면. 독립이라면. 얼마 돼요? 10분의 1 되겠지. 심지어 A, B가 독립이면 A랑 B 여도 뭐예요? 독립이라니까? 그럼 A 거랑 B의 여집합 곱하면 되겠네. 5분의 3에다가 B 여집합은 6분의 5잖아. 그럼 2분의 1 되겠다. 끝. 이게 다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어떤 게 독립이냐? A가 10점 맞춰. 그럼 B가 못 맞춰? 아니잖아. 맞출 수 있잖아, 그지? 각각의 별개의 사건이야, 그지? 이게 독립이라는 거야, 문제에서. 그럼 모두 10점 맞출 확률 구하랍니다. 이건 뭐 구하는 소리고? PA 교집합 B 구하는 소리가? 그럼 PA 거랑 PB랑 곱하면 되죠. 아, PA 0.6이고 PB 0.8이네.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0.48이겠지. 그럼 답이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게 중학교 문제예요, 이 정도는. 그치? 어려운 게 아니야. 조건부가 어렵지, 오늘은. 이건 쉬워야 돼, 지금. 알았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거부감 없이. 가볼게요. 자, A는 홀수의 눈이 나올 겁니다. 1, 4, 5가 있겠죠. 확률 얼마입니까? 그러면 2분의 1일 겁니다. 자, B는 4 이상의 눈이니까 4, 5, 6 되겠네요. 얘도 PB는 2분의 1 되겠지, 확률이. 자, C는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의 눈? 3, 6 나오겠죠? 집밖에 없을까? 얘는 PC가 되면서 얼마입니까? 6분의 3이 6분의 2니까 3분의 1 되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자, 서로 독립인 걸 골라보랍니다. 자, 독립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A랑 B를 골랐어. 둘이 곱하잖아. 그게 뭐가 돼야 돼? PA 교집합 B의 확률이 똑같아야 된다고. 얘들 PA 교집합 B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겹치는 거 뭐 있노? 5 하나 있지. 맞습니까? 그럼 얘들 교집합은 얼마야 확률이? 6분의 1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곱해보세요. 2분의 1과 요 2분의 1 곱하면 6분의 1 나옵니까? 안 나오지. 너는 독립이 아니라고, 종속이라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A랑 C는요? 자, A, C랑 겹치는 PA 교집합 C 한 구해볼게요. 확률 뭐 있습니까? 1, 3, 5 중에서 3이잖아. 한 개. 그럼 전체 6분의 1이잖아. 한 개 겹칠 거니까. 이때 3분의 1과 2분의 1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6분의 1 나오지? 너 가능하네. 너 종속이야. 독립이겠구나. 이게 다예요. B, C도 볼까? 그럼 B랑 C의 교집합의 개수를 구해야겠다, 우리가. 그제? 뭐 있습니까? 6 하나 있지? 맞죠? 얘도 보면 PB 교집합 C를 해주면 그 확률 얼마입니까? 6분의 1일까, 얘가? 근데 PB가 2분의 1이고 PC가 3분의 1인데 둘이 곱하면 뭐 나옵니까? 6분의 1 나오지? 너 독립이겠구나.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독립이고 기역은 종속이 되겠다. 이 정도. 끝이야, 이게.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아이, 안 어려워. 집중해, 알지? 자, PA가 3분의 1이고 PA 합비가 6분의 5일 때 PB를 구할 겁니다. 자, PA 합비 구하는 공식 뭐였더라? PA에다가 PB를 더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PA 교비를 빼지. 근데 독립이라면서 PA에다가 PB를 곱하면 되겠구나. 로 바꿀 수 있겠지. 그게 6분의 5로. PA가 3분의 1이고 PB를 구하라면서 몰라, X.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X가 얼마입니까? 6분의 5겠지. 아, X 구하면 끝나네. 그럼 3분의 2X가 되겠고요. 3분의 1 이항 해석하면 6분의 2니까 6분의 3. X 구하면 되겠다, 그제? 이거 2분의 1이고 양변에다가 2분의 3 곱하면 되니까 얘는 4분의 3이 되겠죠. 아, 이게 PB겠구나. 괜찮죠, 솔직히? 맞지? 여기 또 끝입니다. 4분의 3이네.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해봐봐. 224번 한번 풀어봐. 쫄지 말고. 맞지? 쉽다, 여긴. 조건부를 했는데 이 정도는 쉬워야지.
배반 사건은 아예 교집합이 없는 거야. PA 교집합 B가 0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나왔나? 자, 봐봐. 첫 번째,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야. 알아낼 수 있는 거는 PA 교집합 B가 0이다. 써먹어야 되고, 그 다음 A, C가 서로 독립이란 소리는 PA 교집합 C를 구할 때는 PA랑 PC를 곱하는 거겠구나. 그치? 이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볼 건데 우리 PB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마지막에 맞아? PA 합비가 3분의 2입니다. 얘 계산할 때는 원래 PA에다가 PB를 더하고 PA 교비를 빼겠지만 PA 교비가 있어 없어? 없잖아. 0이니까 어차피 뺄 게 없지. 너는 그냥 이게 3분의 2라고. 그럼 PB를 구하려면 PA를 구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일단 근데 PA 어떤 거 할 거냐면 뒤에 거에서 PA 교집합 C가 4분의 1인데 PC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1이었지. 독립이라면서 두 개가. 너는 PA에다가 PC를 곱할 건데 그게 4분의 1이고 심지어 PC가 2분의 1이었어. 그럼 PA 얼마야? 너 2분의 1이야. 오케이. 그럼 너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PB를 더하는 게 3분의 1한 소리겠구나. 우리는 3분의 2에서 2분의 1 빼면 되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6분의 4에서 6분의 3을 뺄 거니 얼마입니까? 6분의 1이 최종 얘들의 확률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해석하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확률할 때는. 넘어가 보세요. 8번에 독립사건의 확률입니다. 어떤 시험에서 지우하고 서준이가 합격될 확률이 각각 4분의 3, 3분의 1입니다. 독립이라 하지. 심지어 이런 말이 없더라도 독립이겠지 당연히. 왜? 지우가 붙으면 서준이가 떨어집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그지? 대학교 시험이면. 근데 이거는 기준 점수가 높으면 합격을 하나 봐요. 자, 모두 합격 확률 구합니다. 얼마예요? 지우 거랑 서준이 거를 곱하면 되겠지 그냥. 4분의 1이네. 답이죠. 두 번째는 심지어 지우가 합격하고 서준이 불합격도 뭐예요? 독립이죠. 곱하면 돼요. 그렇지? 지우 합격 얼마? 4분의 3. 서준이 불합격은 3분의 2입니다. 너는 2분의 1이겠네. 그럼 지우하고 서준이 중에서 적어도 한 명만 합격이랍니다. 그죠? 구하면 되는데 차라리 이거는 뭐 하면 되겠노? 전체 확률에서 둘 다 떨어질 걸 빼면 되겠죠. 그지? 1 마이너스 적어도 문제니까. 자, 지우 떨어져 4분의 1이야. 서준이 떨어져 3분의 2가 되겠네요. 요거만 빼면 합격하겠지. 6분의 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배워도 포장하는 거야 우리가. 넘어갈게요. 풀어보세요. 수능 문제 하나 있네요. 229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3점짜리일 겁니다. 2점짜리거나. 첫 번째 문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지? PA 기분 B가 그냥 PA가 나왔네? B가 영향을 안 주네? 독립이겠구나.
아직 해석을 해서 가져가세요. 요 푼 사람들은 뒤에 거 스텝 2에 234번이랑 235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분 뒤에 풀이할게요. 별거 없이 확통 문제인데 수능 문제는 뭐 그냥 스근하게 풀어야 된다 그제. 그래서 확통이 점수가 높죠. 항상 컷이 거의 안 틀리니까. 근데 너희들 때는 이제 확통이 공통이기 때문에 모르겠어. 확통이 많이 어려우실 거야 앞으로 계속. 입시가 카오스라 가지고 모르겠다. 근데 니들은 좋은 세대 아이가? 어차피 재수생들이 안 들어오잖아. 재수생들이 못 들어오거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세대라 가지고 니들끼리 경쟁해서 대학 가면 되니까. 자 봅시다. 229번에 일단은 좀 파악할 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쉬워. 당연히 쉬운데 요거를 그치 파악해야지. PA 기분 B가 P에 든다 소리는 B가 영향을 안 줘요. 그 말은 A랑 B가 독립이겠구나. 그지 파악해야 되고, 심지어 PA 확률은 2분의 1이었네요. 근데 독립이면 두 개 곱할 건데 그게 얼마야 문제에서? 5분의 1이죠. 따라서 PB의 확률을 우리가 또 계산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얘는 곱해서 5분의 1 나오려면 5분의 2였겠지 얘가.
그치? 그 다음 PA 합비 구할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PB 확률인 5분의 1을 더하고 교집합인 5분의 1을 빼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문제에서. 그래서 얘 5분의 1 되겠고 뒤에 2분의 1 더하면 10분의 7 되겠죠. 답이 3번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쉬우나 해석까지도 좀 했으면 좋겠어. 계산할 때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234번입니다. 병렬 구조의 배로죠. 자, 스위치에서 P에서 Q로 전류가 흐르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D는 닫혀야 됩니다. 그치? 얘가 안 닫히고는 흐를 수 없지. 근데 이제 P에서 Q로 갈 때, 그지? 그때는 위에 거 닫혀도 되고, 그지? 혹은 BC가 닫혀도 되고, 보고잖아 문제에서, 그지? 다 닫혀도 되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할 건데, 자, 확률들이 케이스가 몇 가지입니까? 이게 첫 번째, P에서 A를 거쳐서 D로 가서 Q로 갈 수도 있다, 그지? 또 아니면 P에서 이게 B로 가서 C로 가서 D로 가서 Q로 갈 수도 있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다 닫혀도 되잖아. 싹 다, 그지? A, B, C, D 다 닫혀도 문제 없죠. P에서 갈래가 뭐 A로 가서 뭐 D로 갈 수도 있고, D로 가서 Q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B, C 거쳐서 D로 가서 Q 갈 수도 있고. 케이스 루트는 총 3가지라고 됩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들아? 이거 하나씩 구하면 많다 내가. 차라리 불이 안 들어오는 케이스를 빼면 되는 거야. 그죠? 어떤 게 불이 안 들어오는 케이스는 전체 1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D가 열려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지? 첫 번째 D가 열려있습니다. D가 열림 2분의 1이면 무조건 불이 안 들어와요. 앞에가 불이 뭐 닫히든 말든.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요, D가 닫혀 있습니다. D가 닫혀 있는데 A, B, C 중에 뭐예요? 3개 다 열려 있거나 아니면 B랑 C 중에 한 개 열려 있는 거야 문제에서, 그지? 그럼 또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지? B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뭐 어떤 걸까? 첫 번째 케이스는 얘도 불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A는 닫혀 있고 B 열려 있고 열린 걸 X로 할게. C가 닫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혹은 A가 닫혀 있을 때 B가 뭐예요? 얘가 뭐 닫혀 있고 C가 열려 있는 거. 불 안 들어오겠지, 그지? 잠깐만. 헷갈리겠다. 닫힌 거를 동그라미, 열린 걸 X로 할게요. A 열려 있습니다. X로 할게. 열려 있는 X, 열린 걸 X로 합시다. 닫힌 걸 동그라미. 그죠? 열려 있는 거 이렇게. B 열려 있고 C 닫혀 있고, 혹은 얘 열려 있고 얘도 열려 있고, 혹은 B가 닫혀 있을 때 C가 열려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를 다 구해서 우리는 빼주면 되겠네요. 자, 해볼게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은 확정이고요. 뒤에 거 계산할게요. D 닫혀 있어야 돼.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인데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에요. 결국 다, 그지? 얼마예요? 16분의 1입니다. 그런 게 몇 개 있습니까? 그런 게 3개 있죠. 16분의 3. 요거만 빼주면 우리는 무조건 여기 불은 들어오겠지. 얼마입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요거 16분의 8이고 다음에 16분의 13이니까 16분의 11, 16분의 5가 최종 불이 들어올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D가 열려있는 상태, D가 닫혀있는 상태 케이스 나눠서 D가 열려있으면 A, B, C는 뭔들 무조건 불이 안 들어와요. 그지? 그 확률이 1이잖아 그냥. 그지? 그대로 2분의 1 오면 되고, D가 닫혀있다면 이제 불이 안 들어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A가 열려있거나 혹은 B, C 중에 한 개가 열려있거나 이런 거 아이가. 그지? A 열려있어야 되니까 다 열려있고 B는 뭐 열려있을 때 C가 닫힐 수도 있고, 혹은 B가 열려있을 때 C가 뭐 열릴 수도 있고, 혹은 B 닫혔을 때 C가 열릴 수도 있잖아. 케이스 3가지니까 이 케이스 가져와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35번 볼게요. 일단 A, B가 어떤 사건? 문제에서 독립사건이에요. 영향 안 줍니다. 그럼 이거는 PA랑 PB 곱한 거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치?
PA 곱하기 PB가 기본적으로 16분의 1이겠구나. 산술기한 느낌인가? 아닌가? 자, PA 여집합의 PB 여집합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드물간 쓰면 PA 합 B를 구할 건데 1에서 빼는 거죠, 이렇게. 자, 뭐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너는 PA에다가 PB를 더하고 난 다음에 우린 PA 교비를 빼겠지. 근데 너가 일단 얼마야? 16분의 1이야. 그치? 인 줬으니까 문제에서. 계산해봐봐. 얼마 돼요? 얘가 최대가 되고 싶어요. 문제에서. 맞습니까? 최대가. 그러면 정리했을 때 1에서 16분의 1 뺄 거니까 일단은 빼기 해주면 16분의 17 되겠고, 뒤에는 빼기 PA 교집합 PA 교집합이 아니고 PA에다가 PB가 더한 거 되겠죠. 요렇게. 괜찮아? 여기까지 계산했던 게? 이게 왜 산술기하냐면 일단 곱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16분의 1로 항상 얘가 가장 작을 때 전체는 뭐가 됩니까? 제일 커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두 수의 곱이 일정할 때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산술기하 문제죠. 산술기하 공식 까먹었으면 적어놓으세요. A 더하기 B가 항상 크거나 같죠? 2루트 AB보다. 언제 등호 성립입니까? A,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항상 등호 성립까지도 적어주셔야죠. 계산 쉽잖아. 다 끝났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 A, B 곱한 게 16분의 1이야. 그죠? 그럼 나오면 얼마 됩니까? 4분의 1 나오겠지. 2 곱하면 얼마입니까? 얘가 2분의 1이야. 제일 작을 때가. 아, 2분의 1 빼주면 되니까 16분의 8이죠. 빼주면 16분의 9가 되겠구나. 이게 가장 클 때가 16분의 9겠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산술기하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산술기하는 막 쓸 수 없고요. 항상 뭐예요? 곱이 일정할 때 두 수의 합의 최소값 묻던지 아니면 두 수의 합이 최소값이 일정할 때 뭐예요?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해요. 그 두 가지를 풀 때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얼마였다고? 4분의 1이었나? 나오면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산술기였으면 8분의 16분의 8 될 거니까 빼주면 16분의 9다. 이렇게 했겠네요. 자, 넘어올게요. 마지막 독립시행. 이거는 이항정리랑 되게 유사하거든?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독립사건에서 서로 영향을 안 줘요. 뭐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 내가 1회차, 2회차, 34회차 던졌습니다. 바뀝니까 계속? 확률 똑같잖아, 그지? 그겁니다, 그지? 내가 그래서 뭐 주사위를 3번 던질 겁니다. 그때 1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봐라 하고 있어, 그지? 그럼 케이스가 총 4가지 나오거든? 3번 중에서 한 번도 안 나와. 누가? 1이요. 그리고 3번 중에 한 번 나옵니다. 3시 1. 그 다음에 3번 중에 2번 나와요. 3시 2. 3번 중에 3번 나옵니다. 3시 3입니다. 근데 3시형을 왜 하는 건데요? 순서 정하는 겁니다. 뭐냐면 봐봐. 1이 나올 거야. 그리고 1이 아닌 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 3시 0이라는 소리는 3번 중에서 1이 나오는 게 한 번도 없어. 그럼 얘가 몇 번 나오는 거야? 얘가 3번 나오는 거야. 그죠? 반대로 한 번 나왔다는 소리는 얘가 한 번 나오고 얘가 몇 번 나오는 겁니까? 2번 나올 거 아이가, 그제? 근데 이 한 번이 어디 나올 건데? 1회차에 나올 거냐? 2회차 나올 거냐? 3회차 나올 거냐? 그 순서를 정하는 게 뭡니까? 3실이라고. 그 다음에 2번 나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1 나오는 게 2번 나왔고 안 나오는 게 한 번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 2번을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러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을 때 나오는 게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3개 중에 2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3시2라고 했어. 그 말이야, 문제에서. 3번 다 나와 그냥. 그럼 3번 다 나오면 한 가지잖아, 무조건. 3시3이잖아 이게. 여기다가 확률 곱해주는 거야. 얘라 1 될 확률 얼마예요? 주사위에서 6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6분의 1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누가 나와? 반대 확률은? 1이 아닌 게 나올 겁니다. 6분의 5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가 3번 나온다. 아, 그렇구나. 3시 1이면 6분의 1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6분의 1이 아닌 게 몇 번 나와 보면 2번 나올 겁니다. 약간 이항정리 느낌이지, 이거. 3시 2는 얼마예요? 6분의 1이 2번 나올 거야. 1 되는 게 아닌 게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올 거야, 이렇게.
3번이면 6분의 1만 3번 나올 거예요. 6분의 5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요거 다 더해주면 뭐예요? 3번 중에서 1이 나올 확률이 됩니다. 맞지? 횟수에서. 요게 독립시행입니다. 아, 이항정이랑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풀면서 감이 깊게 이거는 넘어가보자. 금방 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짝수 이름이 몇 번 나오는 거? 4번 나올 확률입니다. 해볼게요 한번. 4번째. 자, 볼게요. 근데 6번 던질 겁니다. 주사위는 대표적인 독립시행이죠. 영향을 안 줘요. 그지? 일단은 짝수의 누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일 거예요. 6번 중에서 4번은 뭐가 나옵니까? 짝수가 나와요. 그럼 2번은 뭐겠노? 홀수가 나오겠죠. 우리는 6번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게 6시 4 될 겁니다. 생각을 하면. 그때 짝수가 몇 번 나온다고? 4번 나오겠죠. 그럼 홀수 몇 번 나옵니까? 홀수도 2번 나오죠. 심지어 홀수 확률도 2분의 1이잖아.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6시 4는 얼마입니까? 6시 2랑 같고요. 뒤에는 2의 6제곱분의 1 되겠죠. 6시 2는 15, 64분의 15가 최종 답이 될 겁니다. 이게 독립시행의 계산 방식. 얘는 뭡니까? 2번 이상 나올 확률입니다. 6번 중에서 2번 이상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너무 많아. 어떻게 할 거야? 1에서 반대의 경우 뺄 거야. 2번 미만 나오는 거. 그럼 짝수가 한 번 나오거나 혹은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케이스를 우리는 더해서 빼면 되겠죠. 그치? 갑시다. 1 마이너스. 첫 번째, 짝수가 한 번 나올 거예요. 6번 중에 한 번 나와, 짝수가? 그럼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한 번 나오겠네? 그럼 홀수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겠죠. 더하기.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와? 6시 0이야? 그럼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2분의 1의 0제곱 되겠고, 나머지 다 뭐예요? 홀수만 6번 나온다는 소리겠죠. 1에서 빼주면 돼요. 1 마이너스 6 곱하기 2에 2의 6제곱분의 1 되겠고, 더하기 여기는 1 곱하기 2에 2의 6제곱분의 1 되겠지. 따라서 2의 6제곱분의 7 되겠습니까? 64분의 7 되겠고요. 우린 1에서 빼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64분의 57이다. 맞아, 57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이. 독립식이기 때문에 횟수를 정하는 게 앞에 C가 붙는다라는 거. 다 다예요. 이제 풀 때. 넘어가 볼게요. 풀어보세요. 알았죠? 10번. 다 했다. 네, 다 했다. 또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율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다시 3번 던지고 4의 배수가 나오게 되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진답니다. 그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합니다. 약간 조건부스럽다, 그지? 첫 번째는 뭡니까? 일단은 3의 배수가 나오면 3번 던진답니다. 3배수 얼마야? 확률에서 주사위에서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얘가 튀어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제 동전을 3번 던질 건데 그 중에 앞면 몇 번? 2번 나와야 돼요, 그지? 그럼 3번 중에 앞면 2번 나오는 횟수 순서를 정하는 게 32잖아요. 에다가 앞면이든 뒷면이든 확률 얼마인데? 2분의 1이잖아. 제곱. 뒷면 몇 번? 한 번 나와요. 여기. 아, 여기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4의 배수가 나올 겁니다. 6분의 1이죠. 그지? 주사위에서는 4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면 몇 번이면 동전을? 4번 던진다. 그 중에 앞면 몇 번? 2번이네요. 그럼 4번 중에서 앞면 나오는 순서 정하는 게 4시 2에서 2분의 1 앞면이 2번 나왔고 당연히 뒷면 몇 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2개 나오겠지, 그지? 공지 설 수는 없을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지? 더하면 돼. 괜찮습니다. 계산할게요. 여기 3, 여기 3, 약분 8분의 1 확정. 6, 약분 너 8분의 1, 16분의 1 더하면 되죠. 그죠? 요거 16분의 2 더하면 16분의 3이 지금 답이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 밑에 거. 2, 3, 9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줄게. 다 했다. 힘내.
자, 볼게요. 1부터 10까지가 있어. 자연수가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건데 조건이 있죠.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면 한 개 주사위를 4번 던질 거고 9의 약수가 나오게 되면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질 겁니다. 그랬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합니다. 4번 중에서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3번 중에서 한 번 나올 수도 있다 그제? 전제가 1번 케이스는 일단은 4번 던질 거면 짝수가 나와야 돼. 주사위에 그 수에서 10가지 중에 짝수는 그냥 반개 있겠죠. 반틈 2분의 1 될 겁니다. 곱하기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를 몇 번 던질 겁니까? 4번을 던질 거야 이제. 그 4번 중에서 한 번만 나오면 돼요. 3의 배수는 자 주사위의 3의 배수는 뭐 있습니까? 3, 6 두 가지잖아.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겠지. 얘가 3분의 1이 한 번 나온다고. 그럼 당연히 아닌 거 몇 번 나오겠습니까? 3번 나오겠죠. 너는 3번 나와야 돼. 더하기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이제 9의 약수의 눈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3번 던질 거야. 3번. 9의 약수는 뭐 있습니까? 숫자 카드에서 1, 3, 9 3개 있습니까? 그럼 10분의 3 되겠네요. 곱하기 그러면 3번을 던질 거야 우리가. 그지? 그 중에 한 번 나와야 돼요. 3의 배수는 3배수 확률 얼마 됐다고? 3분의 1이었지.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럼 아닌 게 몇 번 나와요? 아닌 게 2번 나오겠죠. 이거 2개 더하면 됩니다. 고에는 없습니까? 네, 없대요. 짝수도 아니고 9의 배수가 아니면 안 던진답니다. 애초에 시행을 안 한대. 됐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계산이 어렵다 그지? 못하겠어. 2 되겠습니까? 곱하면 27분의 여기는 16 되겠네요. 아니지 81이죠. 81분의 여기가 16이 되겠고요. 더하기 뒤에 거도 약분 좀 하면 여기 뭐예요? 3, 3 그 다음에 약분 되겠고 그래서 3을 약분 시켜주면 30분의 1은 얼마입니까? 4 되겠습니까? 약분해주면 15분의 2가 되겠다 그지? 두 개 통분해 더하면 된다 그지? 해주세요. 통분 잘 안 돼요 나 요새. 그지? 더하면 되겠죠 그거는 그지? 계산하면 되니까 어렵게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가 살지 안 돼. 느낌을 알겠니? 무슨 말인지. 두 가지 케이스잖아 그지? 얘는 짝수가 나올 때 주사위를 몇 번 던져? 4번을 던져. 그 중에 한 번만 나오면 돼요. 그지? 그게 3분의 1이 한 번 나올 거고 아닌 게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나옵니까? 반대로 9의 약수들 즉 10분의 3이잖아 주사위 카드에서는 그지? 숫자 카드에서는 나오면 주사위 몇 번 던져요? 3번 던집니다. 그 3번 중에서 한 번이 3의 배수가 될 거니까 저렇게 계산해서 2개 더하면 되겠죠. 여기 끝입니다. 그렇죠? 자, 라스트 마지막 카트 풀고 일단 진도를 끝냅시다. 자, 독립시행 확률인데 똑같은 겁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오면 20점, 뒷면 나오면 10점 얻습니다. 동전을 8번 던졌을 때 나오는 점수의 합이 얼마 되는 거야? 100점일 확률입니다. 점수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건 횟수가 중요합니다. 이제 기준을 잡아. 앞면으로 할 건지 뒷면으로 할 건지 그건 상관없어. 앞면을 내가 횟수를 x라 할게요. 알았죠? 나온 횟수를. 그럼 총 8번 중에서 앞면이 x번 나올 거니까 뒷면은 8 빼기 x번 나오겠죠. 그치? 8번이었으니까. 그러면 앞면 나올 때마다 20점이라며. 그럼 20x만큼 점수 얻을 거고 뒷면 나오면 10점이니까 10 곱하기 8 빼기 x가 되겠죠. 너 두 개 더한 점수 얼마? 100점이 됐을 때 x를 먼저 구할 거야 우리는. 횟수가 중요하니까. 계산하면 10x 더하기 80이 100이 될 거니까 몇 번 앞면은? 2번 나와야 돼요.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는 거야? 6번 나오겠구나 라는 거죠. 그럼 8번 중에서 우리가 2번이 뭐가 나와야 돼? 앞면 나와야 돼. 그 확률이 얼마?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반대로 뒷면도 2분의 1인데 몇 번 얘기는 6번 나오는 거겠죠. 80이 왜 한다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순서를 정하는 거야. 그치? 총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가 있을 건데 어디에 앞면 나올지 모르잖아 뒷면이. 그치? 그럼 8개 중에서 2개 골라주는 거야. 그치? 1회차, 8회차일 수도 있고 혹은 2회차, 4회차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이거 고르는 게 82 아닙니까? 계산하면 돼요 이제. 82는 2팩분에 87 해주면 28입니까? 에다가 여기는 2의 8제곱분에 여기가 1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64분의 7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횟수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241번 풀고 마칠게요. 일단 진도는 한번 풀어보자.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까? 앞면이 몇 번 나올 거야? 모르겠어. x번이라 합시다. 뒷면은 그러면 총 3번이니까 그 중에 뒷면이 300x번 나오겠지. 뒷면은 300x번. 앞면 나올 때마다 1만큼 움직인대요. 시계 방향으로. 그치? 플러스 1x만큼 움직였겠지. 뒷면 나오면 곱하기 2만큼 움직인답니다. 2배만큼. 2만큼 움직이니까 얼마예요? 2 곱하기에 3-x. 이렇게 움직인 게 정리 좀 하면 마이너스 x가 6일 건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p가 a 출발에 다 돌아오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움직인 거야. 혹은 또 5번, 6번, 7번, 8번 혹은 12번 혹은 16번 이게 움직이겠지. 그치?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되겠다 보지.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일단 4가 되려면 x 얼마입니까? 2죠? 근데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8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 아닙니까? 횟수의 마이너스 2번 불가능하죠. 이미 애초에 얘부터 불가능하네. 그치? 얘밖에 없네요. 그래서 앞면 몇 번 나오는 거야? 결국 2번 나오는 거죠. 몇 번 중에서? 3번 중에서. 따라서 3번 중에서 앞면 나온 횟수가 32가 되겠고요. 그 확률이 앞면이 2분의 1인데 2번 나와요. 당연히 나머지 한 번은 뒷면 나올 거니까 2분의 1제곱 되겠다. 계산해주면 8분의 3이 최종 얘들의 확률이 될 겁니다. 이게 독립시행이죠. 횟수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